지금 조선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임금 협상 정도로 보였지만 상황이 커질수록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 제조업 전체의 이익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심에는 HD현대중공업 노조의 강경한 요구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주장입니다. 얼핏 들으면 단순히 성과가 좋으니 더 달라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긴장하는 이유는 그 숫자의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선업 호황 기준으로 계산하면 성과급 재원이 1조 원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논쟁이 조선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심으로 영업이익 연도, 성과급 갈등이 크게 번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K조선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국내 핵심 제조업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조선업 분위기는 몇 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내 조선사들은 대규모 적자와 구조조정, 임금 동결을 반복하며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LNG선과 친환경 선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국내 조선 3사는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실적 역시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노동자들이 버텨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가 가능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현장 노동 강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회사가 실적만 가져가는 구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소 현장에서는 최근 인력 부족 현상까지 겹치면서 노동 강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숙련 용접공과 기술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남아있는 인력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고 초과 근무 역시 늘어났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실적이 급반등하자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제대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현장에서는 불황 때는 함께 버티자고 했는데 왜 호황의 과실은 충분히 나누지 않느냐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 측 입장은 상당히 신중합니다. 조선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한번 호황이 오면 몇 년 동안 엄청난 실적이 나오지만 반대로 불황이 시작되면 적자가 급격하게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조선업 불황기에는 대규모 인력 감축과 사업 축소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고정적으로 성과급으로 배분하기 시작하면 미래 대응 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조선업은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미래 기술 경쟁 산업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과 친환경 연료 기술, 스마트 조선소 자동화 같은 분야에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과급 비중이 커지면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조선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사들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 역시 친환경 선박 기술 경쟁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미래 투자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지금의 호황 역시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 안에서는 지금 이익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경쟁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갈등 요소도 있습니다. 바로 하청 노동자 문제입니다. 만약 성과급 논의가 정규직 중심으로만 흘러갈 경우 하청 노동자와의 격차 논란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로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이번 논쟁 역시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투자자들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동자 처우 개선이 결국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반대로 고정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금리 정책과 글로벌 해운 경기 변수까지 동시에 작용하면서 조선업 전망 자체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세계 경기 둔화로 선박 발주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지금의 실적 구조 역시 빠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K조선 성과급 논쟁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나눌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 제조업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이익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결과에 따라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다른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노사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될지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와 분배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산업 이슈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